최고조 도슨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각각 건물의 테마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신고전주의 형식의 건축물로 구성을 해왔고요. 여기 나오는 건축물들은 하나 말고는 전부 다 이제 해외에 있는 건축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크 양식의 있는 건축물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 카피톨리에라고 또는 이제 국립국회의사당 건물이며 이제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에 있는 공공 건물로 이 건물은 쿠바 대통령 마차도의 위임을 받아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쿠바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몬첼로티 저택인데요. 토머스 제퍼슨의 주택이라고도 불리는데,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이 자신의 집으로 사용한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56년 동안 살았고요. 제퍼슨은 본인의 거주지를 직접 설계하였으며, 이곳은 그의 정치적인 생각과 미학적인 취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두 가지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며 바티칸 대성정은 바티칸시티 남동쪽에 있는 대성전을 말합니다. 성지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 기독교의 1번지, 즉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거대한 교회로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 67년에 순교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로마의 초대 주교, 즉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대성전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스페인 광장의 남쪽에 위치하며 스페인 대사관이 위치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계단은 화려한 디자인과 바로크 양식의 건축으로 유명하며 중앙에는 세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에는 오두막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버지니아 대학으로 미국의 공립대학교이며 미국 내 최상위권 주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학 중 유일하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대학교이며 퍼블릭 아이비 대학 중 하나입니다. 건축 양식은 이탈리아, 프랑스, 고대 로마의 영향을 받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돔, 아치 등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법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고 미국 남부의 영향을 받은 붉은 벽돌과 백색의 기둥이 특징입니다. 또한 뱀 모양의 붉은 벽돌벽과 로툰다로 불리는 건물이 상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테네 아카데미입니다. 아테네 대학교 옆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테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건축가 테오필 한센의 신고전주의 건축의 3부작 중 하나로 1885년 완공된 신고전주의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전주의 건축 중에 가장 웅장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현재 미술, 과학, 문학, 정치 등 학문을 연구하는 그리스 최고의 학문 연구기관이고, 아카데미 곳곳에 있는 조각상들 덕에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미술 및 골동품 박물관입니다. 소유럽에서 가장 좋은 골동품 및 현대 미술 컬렉션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박물관 건물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증여되었고, 전시품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그림, 응용미술, 고대 유물, 주화, 종이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은 현대 건축물을 설명하기 위해 현대적인 건물 형태인 돔을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전주의 방식의 영향을 받은 현대 건축물들 중 외국의 건축물 세계와 한국의 속초도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그림이 끝띠 트리아노으로 1768년 루이 15세의 자신의 정부를 위해 아내를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완공되기 전에 퐁바두르 부인이 사망하였기에 루이 15세의 또 다른 정부 디바리 부인이 사용하였습니다. 자크 장제 가브리엘의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1774년 루이 16세가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이 궁전으로 선물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원을 영국식으로 거기에 농촌에 비유한 작은 마을을 만들게 하였으며 프랑스 대혁명 중에는 술집이 된 적도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한국의 속초전으로 속초전은 근대 국가를 염원했던 대한제국 시대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입니다. 고쟁에 의해 황제국이 선포된 후 대한제국 황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엄격한 비례와 좌우 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모방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에서 엿볼 수 있는 엄격한 비례와 균형, 대칭의 질서와 조화를 잘 갖춘 건물 중 하나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에는 속초전이 미술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광복 직후에는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의례 등을 담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시드니 타운홀과 멜버른 기억의 성지입니다. 시드니 타운홀은 1880년대 빅토리아 양식을 표방하여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며 시드니에서 현재까지 과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하기 전까지 이 건물은 콘서트홀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시드니 시티 카운슬의 회의실, 센테니얼 홈, 사무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메인 홀인 센테니얼 홈에는 1890년 잉글랜드의 윌리엄 히렌션이 설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인근의 영화관, 기차역, 쇼핑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멜버른의 기억의 성지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세워진 세계 1차 대전 참전 용사 및 각종 전쟁에 참가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며 현재 호주의 전쟁 기념일이 되면 이곳에서 기념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만들어졌고 앱스라고도 불리는 건물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에는 Greater Love Hate No Ma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고조의 도슨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